우리 아이 애착 인형 지금 올바르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애착 물건을 주셨는데 아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혹은 반대로 우리 아이가 너무 집착이어서 이걸 좀 끊어줘야 되나 라고 고민도 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애착 인형을 왜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지 모르시고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슬립베럴 베이비에서는 애착 물건 사용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애착 물건을 현명하게 고르는 팁, 그리고 과도한 집착이 있었을 때 이 집착을 어떻게 조금씩 줄이는지 슬립베럴 베이비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립베럴 베이비의 김민정, 김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애착 인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애착 인형을 막상 주고는 계시지만 이걸 왜 줘야 되는지,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장점이 정말 많은 애착 물건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착 물건은 왜 필요할까요? 애착 물건은 사회적으로 엄마와 아이, 뭐 예를 들어 주 양육자와 아이가 한 몸이라고 아이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게 이제 서서히 사회적으로 아이도 친구도 생기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어린이집이 있죠. 아이가 사회적으로 부모와 조금 독립이 되면서 부모와 나는 좀 다른 개체구나, 다른 인간이구나, 이게 우리가 항상 한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사회적인 독립을 하면서 이 애착 물건이라는 개념이 조금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착 물건을 통해서 사실 사회적인 준비도 같이 하는 거고요. 상호작용을 또 배우기도 하면서 아이가 한 발짝 더 사회적으로 좀 성장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착 물건이 가지고 오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이 애착 대상이 있다 보니 아이가 조금 수면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수월한 수면이 조금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고, 아이가 이 인형과 같이 대화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네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뭐 토끼야 뭐 어쨌어 이러면서 이제 상상력 같은 이 역할놀이도 같이 시작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물건인 거죠. 애착 물건은요, 우리 아이들이 특별한 가치를 두고 애착을 주는 상대를 얘기하며 이것은 대개 인형이나 담요 등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보통은 사실 부모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대부분은 아이가 이걸 더 좋아한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이거를 바꾸려고 사실 많이 고민도 해주시는 부모님들도 맞아요. 계세요. 뭐 예를 들어 너무 큰 막 진짜 이만한 인형을 애착으로 생각하는 아이들 그쵸, 같은 경우에는 있어요. 이게 너무 휴대가 불편하잖아요. 어렵죠. 여행 갈 때 막 걔도 같이 데리고 가야 되니까. 어린이집 그래서 갈 때 가져가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오늘 애착 인형 사용하기 전에 어떤 팁이 좀 중요한지 그런 것도 같이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착 물건을 고르실 때는요, 세탁이 용이해야 됩니다. 저희 아이도 토끼가 애착 물건인데요. 정말 많이 빨고요, 많이 안고 다니고요, 질질 끌고 다니고요. 정말 일주일에 몇 번 세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탁이 용이하지 않다. 늘 손빨래를 해야 되는 되게 막 너무 섬세한 제품인 거예요. 그런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또한 단추나 장신구가 좀 붙어있는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구강기이기 때문에 이게 입에 들어가서 혹시나 삼킬 위험이 있으니까 뭔가 조금 주렁주렁 달린 거는 사실 피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연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임신했을 때 이게 애착 인형이라고 샀는데 아이는 안 좋아해요. 근데 조금 예쁘게 생기지 않은 어떤 거에 애착이 있어서 막 바꾸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가 특별한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애착을 주신 물건이 해졌거나 지저분해졌다고 몰래 버리시거나 애착물을 일부러 오늘부터 애착은 이거야 이렇게 정해주실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저분하고 해지고 해도 똑같은 인형을 사줘도 그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젤리캣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젤리캣의 그 컬러에 그 사이즈에 그거를 한 3개를 샀어요. 그래서 3개가 같이 해지게.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너무 해져서 좀 보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새 거를 사줬거든요. 생일 선물로.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이렇게 만져보고 엄마 이거 아니야. 아니야. 맞아요. 저희 아이도 젤리캣 쓰는데 저희 아이는 하얀 색깔 조금 큰 걸 써요. 근데 젤리캣을 사러 갔더니 똑같은 걸 사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날. 근데 귀에 꽃 있는 초록 색깔을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했는데 안 좋아해요. 그거 또 비싸잖아요. 맞아요. 근데 쓰거든요. 애기 토끼, 엄마 토끼라고 부르는데
엄마 토끼만. 음. 얘는 오케이 있어도 오케이인데 애착을 부수적인. 갖지는 않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일부러 없애신다거나 너무 지저분한데 안 보이고 싶어. 내가 불편해 하신다고 없애시면 배신감 될 것 같아요. 아이 너무 충격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애기가 좋아하는 거라면 그냥 다들 빨아주시고 저는 귀를 지금 몇 번이나 꼬맸답니다. 맞아요. 또 귀를 이렇게 또 약간 쪽쪽 빠는 아이들도 있고, 특히 그 꼬리를 또 빠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이제 애착 인형 사용하기 전에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애착 인형을 소개를 해줘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애착 물건이 생기기 전에 우선 수반되어야 될 것은 양육자에게 먼저 애착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양육자와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뭔가 조금 불안정하다든지 저는 약간 이런 케이스들도 봤거든요. 부모님께서 굉장히 어렸을 때 약간 해외로 출장을 굉장히 오래 가셔야 되는 거예요. 부부 두 분께서. 그래서 조부모님께서 좀 오랫동안 뭐 5개월, 6개월 이 정도 양육을 해주셔야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부모와의 애착이 약간 불안정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돌아오시자마자 수면 교육을 해주셔도 되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제가 먼저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엄마와 아빠와 같이 좀 생활하고 아이도 엄마가 아빠가 좀 익숙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수면 교육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을 정도로 우리 아이가 어쨌든 뭔가 나와 좀 많이 오래 떨어져 있거나 혹은 아이와 아직 내가 불안정하고 뭔가 애착이 좀 잘 형성된 것 같지 않아 라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 그거부터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와 내가 서로 간에 좀 신뢰가 쌓였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이가 돌 이후부터 서서히 애착 물건에 대해서 얘 좀 좋은데? 라는 맞아요. 애착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transitional objec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 엄마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애착 자체가 뭔가 다른 물체로 이동하는 과정을 애착 이행 대상이 좀 형성되는 과정인 거죠. 보통은 전반적으로 12개월에서 14개월 요 사이에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고요. 늦으면 3살까지도 이 애착 물건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행 대상이 생겼다고 해서 그럼 나의 애착이 그쪽으로 완전히 가냐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아닙니다. 일단은 엄마와 나의 신뢰가 있으니 또 다른 물건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분리된 존재임을 생각하고 안정되게 다른 곳에서 엄마 말고도 나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 라는 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애착을 온전히 그 인형이나 담요에 뺏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집착한다고 해서 서운하실 필요는 없어요. 서운해하시는 부모님들 맞아요. 많으시더라고요. 왜냐면 토끼 너무 챙기고 곰돌이 너무 챙기니까 엄마는 안 좋은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착 물건에 대해서 집착을 보이는 게요. 전체 아동의 절반이 넘을 만큼 정말 흔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도 진짜 애착 인형 너무 좋아하는데 리아도 정말 좋아하죠. 제 주위에도 애착 인형 없는 아이가 없을 정도로 애착 인형에 대해서 애착을 보이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만 3세 이전이라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정서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애착 인형이 없는 아이들보다는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과하면 사실 그것도 걱정이죠. 엄마한테는 잘 안 오고 늘 애착 인형만 안고 있다거나 너무 집착을 보인다면 그거는 조금 걱정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이가 이렇게 물건에 조금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불안하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아이가 도대체 왜 불안하냐? 예를 들어 아이가 지금 현재 많은 것을 겪고 있을 수도 있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처음 갔었을 때였어요. 거의 어린이집 한 달 동안은 이 애착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더라고요. 이게 없으면 안 나가려고 하고 이게 없으면 차를 안 타려고 하고 계속 애착 물건을 약간 집착한다라는 수준 정도로 되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서서히 아이가 조금 이 어린이집 적응을 하면서 집착에 대한 대상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부모로서 이 아이가 굉장히 집착할 때, 좀 불안해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 부모로서 사실 평정심을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아이가 불안해하고 아이가 운다고 해서 나도 막 같이 울고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사실 좀 불안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집에 지금 울타리. 내가 단단해.
우리 집은 흔들리지 않아. 너가 불안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 내가 여기서 너를 같이 지켜줄게 라는 뭔가 부모가 리더로서 아이를 좀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 입장에서도 불안해하다가도 괜찮나 보네? 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육아에 있어서 양과 질, 내가 어쨌든 어린이집을 다니면 워킹맘일 가능성이 조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와 정말 24시간 보내다가 갑자기 내가 회사를 나가니까 이 아이가 어린이집을 적응하니까 이 아이가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겠다. 불안할 수는 있죠. 하지만 적응해야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퀄리티 있는 정말 질 좋은 육아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아이와 놀이의 시간은 많이 줄어들었을 수는 있죠. 당연히 어린이집을 가다가 혹은 아이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이 아이가 불안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육아는 항상 양보단 질입니다. 이 아이와 정말 열심히 놀아주고 이 아이가 하는 말, 이 아이가 보는 곳을 정말 귀 기울여서 눈여겨서 봐주시면 우리 아이도 훨씬 불안도가 많이 줄어들면서 애착에 대한 그 집착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시기에 너는 왜 이렇게 불안하기만 해? 보시는 게 아니라 아이의 감정을 묻고 헤아려 주시고 말을 잘 못한다면 이래서 이랬지 마음을 읽어주시면서 더 많이 안아주시고 애착 인형도 엄마도 너가 애착을 갖는 이 대상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생각해 라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 애착 물건을 던지거나 아니면 몰래 버리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일 수 있죠. 그럼요. 그래서 같이 저는 수면 의식을 하면서 이 애착 대상, 뭐 그게 이불일 수도 있고요. 담요일 수도 있고 인형일 수도 있고 다양한 그 애착의 대상에게 조금 같이 해볼까? 뭐 같이 이거를 해줘 볼까? 너가 한번 스스로 덮어볼래? 등등 엄마가 좀 열심히 같이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아이도 조금 자연스럽게 엄마도 소중하게 생각하니? 나도 조금 소중하게 생각을 해줘야겠다. 굳이 이거 말고도 좀 다른 걸로 한번 놀아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생기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무리 애착 인형이 좋아도 엄마가 관심 가져주는 것보다 할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애착 물건에 지금 너무 집착을 하고 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마음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착물을 사용하고 있는 아이 언제 소개를 시켜줘야 될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너무 과한 집착을 하는데 어떻게 그 대상을 옮겨갈 수 있는지 팁을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애착 물건을 사용하시는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많이 위안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애착 물건을 선택하시는 어머님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 많이 궁금해하셨던 이아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슬립베럴 베이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